클래스 다이어그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클래스의 개념은 객체들의 집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각 객체들의 속성과 오퍼레이션. 자, 오퍼레이션은 메서드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속성과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다중성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클래스가 있고 주문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고객 클래스가 주문을 하는데 고객 한 명이, 자, 여기 보시면은 0, 점점 해서 별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0을 의미하는 것은 고객 한 명이 주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주문을 한다라면은 한 개 이상의 주문을 또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가 0을 포함한 무한계의 인스턴스, 관계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개가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표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0.1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0.1, 1이면은 고객이 주문을 하지 않거나 주문을 한다라면 한 개만 주문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이 되고요. 만일 1이면은, 자, 1대1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한 명은 주문을 무조건 한 개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 1. 자, 별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고객은 주문을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은 반드시 주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문을 하는데 한 개를 할 수도 있고 한 개 이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계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다중성에 대해서 표기법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객은 이제 클래스 이름, 클래스 명을 뜻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것은 속성. 그리고 여기서는 오퍼레이션은 생략이 되었습니다.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클래스 이름은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고요. 속성과 오퍼레이션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접근 제한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클래스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때 자바 코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바 코드라든지 C, 파이썬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세히 문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유저라는 클래스가 되고, 그때 속성, 그리고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이 되는데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자, 플러스가 뜻하는 것은 퍼블릭을 뜻하는 겁니다. 퍼블릭. 그러니까 퍼블릭도 있고, 프로텍티드도 있고, 프라이빗, 패키지도 있어요. 자, 그때 기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기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퍼블릭은 플러스로 표현을 하고요. 모든 조건을 허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ge라는 이제 속성을 정의를 하는데 int로 정의했죠. 그러니까 정수형의 이제 속성명을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이 age라는 것은 A라는 클래스 혹은 B라는 클래스, 다른 클래스에서 제한 없이 속성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이 공용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퍼블릭을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 프로텍티드는 샵으로 표현을 합니다. 샵은 자신을 포함한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클래스에서도 참조가 가능합니다. 자, 상속받은 클래스도 참조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상속 관계가 없는 클래스에서는 차단을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기호는 프라이빗을 뜻하는 겁니다. 퍼블릭의 반대가 되겠죠. 자, 퍼블릭은 공용, 자, 오픈한 것을 뜻하는 거고요. 프라이빗은 사설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포함한 클래스에서만 참조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클래스에서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패키지는 동일 패키지 내부에 있는 클래스에서만 접근 가능하다. 자, 패키지 묶음이 하나 있습니다. 자,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 C라는 클래스가 있다라면은, 자, 하나의 패키지 내에서만 서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클래스 간의 이제 관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관계 중요합니다. 각각의 관계의 정의 아셔야 되고요. 기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관계를 코드로 변환했을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문법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각각의 이제 관계별로 해서 키워드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란 클래스가 있고 이제 우유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고요. 자바 코드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퍼블릭 클래스 사람, 자, 사람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프라이빗, 우유, 더 우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private은 접근 제한자를 의미를 하는 거고, 자, 일단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우유가 뜻하는 것은 우유 클래스를 뜻하는 거예요. 자, 우유 클래스를 더 우유라고 객체 변수로 선언한 겁니다. 자, 설명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변수를 선언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변수 선언할 때 변수의 성질을 먼저 나타내죠. 자, 정수형이다. 그리고 A,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은 A라는 변수는 정수형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int가 뜻하는 것이 A라는 변수의 성질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 int 대신에 클래스가 들어간 거예요. 클래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 들어오는 것은 이제 객체 변수가 되는 겁니다.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객체화시켜서 이 클래스의 속성이라든지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객체 변수를 뜻하는 거예요. 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이란 클래스가 우유 클래스를 객체 변수로 선언을 해서 관계를 이제 가진다라는 의미를 표현한 거고요. 우유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을 클래스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 변수를 선언을 해서 이용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은 사람 클래스에서는 우유 클래스에 있는 속성이나 메서드를 자, 이 객체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더 우유해서 점 뒤에 속성 혹은 메서드를 입력을 해서 우유 클래스에 있는 속성과 메서드를 사람 클래스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직접 연관은요, 화살표로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이 우유를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유 클래스를 소유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객체 변수를 선언해 주면 되고요. 자, 우유는 사람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사람은 우유 클래스를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화살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집합관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집합관계에서 전체가 되는 자동차 그리고 부분이 되는 바퀴가 있는데, 자, 자동차는 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바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부분에 이렇게 마름모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동차는 바퀴가 있고 바퀴는 다른 자동차의 바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합관계하고 조금 뒤에 말씀드린 포함관계하고 차이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집합관계는 자, 이때 이 바퀴가 자동차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에 또 속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계를 집합관계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바 코드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 클래스에 바퀴 클래스에 대한 객체 변수를 선언하고요. 객체 변수를 선언하고, 자, 이 객체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라는 메서드가 됩니다. 자동차의 메서드를 실행을 하는데 바퀴에 대한 더 바퀴, 그러니까 객체 변수를 이용을 해서 매개 변수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합관계는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에서 매개 변수를 이용을 해서 메서드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를 이용한다는 얘기는요, A라는 클래스가 있고, 자, B라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B라는 클래스를 내부를 어떤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매개 변수 값을 전달받아서 그것을 이용하겠다. B 클래스를 이용하겠다. 그래서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모듈 간의 간섭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매개 변수로 값을 전달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매개 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집합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his.더바퀴라고 되어 있는데, 더바퀴는 이제 객체 변수가 되고요. 자, 객체 변수가 이제 어떤 객체 변수를 뜻하냐면은 this가 붙었기 때문에 자동차 클래스를 뜻하는 거예요. 자동차 클래스에 있는 객체 변수, 더바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더바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달받은,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이 있겠죠. 자, 그 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퀴 클래스에 있는 더 바퀴, 그러니까 전달받은 매개 변수 값을 자동차 클래스에 있는 더 바퀴의 객체에다가 대입을 해라, 할당을 해라.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받은 더 바퀴를 자동차 클래스의 더 바퀴에 할당하는 처리문이 되겠습니다. 전체 클래스가 부분 클래스를 U라는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생성하지 않고요. 외부에서 그냥 전달받는 겁니다. 그냥 매개 변수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전체 클래스는 이제 자동차가 되고요. 부분 클래스는 바퀴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클래스 입장에서 부분 클래스의 어떤 값을 전달받는데 U라는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U를 이용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할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메모리에 할당되면서 새롭게 객체를 만들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클래스에서 만들어지는 값만 그냥 전달받는 그런 관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U 생성을 하지 않습니다. U라는 이제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객체 변수를 생성하게 되면은 그것은 포함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하고 손가락과의 이제 관계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손가락은 손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손가락은 다른 손에 이제 손가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에 있는 손가락은 여러분들 손가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포함 관계를 만들 때 new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해당 클래스 내에서 이제 정의를 하면 되는 건데요. 코드를 통해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할게요. 손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제 손가락 클래스가 있습니다. 손 클래스에서 손가락 클래스를 객체 변수로 이제 선언을 했어요. 객체 변수로 선언을 하고 손이라는 메서드 내에 U라는 이제 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더 손가락이라는 객체 변수를 생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객체 변수를 생성을 하게 되면 실제 메모리에 이제 할당이 되면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부분 클래스, 여기서 부분 클래스가 손가락이 되는 겁니다. 자, 부분 클래스가 전체 클래스에 포함이 되면서 전체 클래스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분 클래스의 생명 주기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손이, 전체 클래스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체 클래스 내에 손가락이 이제 포함되면서 자,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설계하는 것은 조금 배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 모듈을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응집도는 높게, 결합도는 낮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단순히 매개 변수가 아니라 자, 이런 포함 관계는요. 결합도가 높은 거예요. 두 모듈 간의 결합도가 높고 응집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설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독립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각각의 클래스의 독립성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존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이제 장학금 클래스가 있습니다. 학생 클래스에는 학점 속성이 있고요. 학점 속성이 있고 장학금 주기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장학금 주기라는 메서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클래스에는 장학금 계산이라는 이제 메서드가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존 관계는요. 학생의 학점이 높으면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낮으면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있다라면은 학점을 가지고 자, 장학금을 주는데 학점이 높으면은 장학금을 주고 학점이 낮으면 장학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학점을 이용해서 장학금을 계산해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 클래스는 학생 클래스가 가진 메소드, 그러니까 장학금 주기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려면은 장학금 클래스를 참조를 해야만 장학금 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이 좀 어려운데 설명 좀 더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학생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자, 보세요. 장학금 주기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하는데 장학금 클래스를 객체 변수로 해서 더 장학금이라고 변수를 선언했죠. 변수를 선언했고요. 근데 이 변수를 선언한 시점,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위치가 어디입니까? 메서드죠.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서 객체 변수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 변수를 이용을 해서 장학금 계산하기를 학점 속성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존관계하고 연관관계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연관관계는요. 자, 직접 연관관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실선이고요. 자, 이건 점선이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선의 의미는 뭐냐면은 메서드에서 객체 변수를 이제 선언한 것이 아니고 클래스 내에서 선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연관관계, 그러니까 연관관계라는 것은 메서드를 실행할 때 그냥 일시적으로만 이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참조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연관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것처럼 메서드를 실행할 때, 자, 메서드를 실행할 때 그때만 이 장학금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한다, 참조한다라고 했을 때는 의존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관계하고 의존 관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참조 유지 여부예요. 참조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메서드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 내에서 참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연관관계가 되는 거고요. 자, 의존 관계에서는 메서드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바로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바로 소멸시켜버리면은 이제 의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일반화 관계는 간단합니다. 자, 이게 상위 클래스가 되고, 자, 이것을 하위 클래스라고 봤을 때, 하위 클래스가 상위 클래스의 성질을 물려받는 겁니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자동차에는 자가용 버스 택시가 있다라고 봤을 때, 자동차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고, 이 자동차 클래스를 물려받는 거죠. 이 스탠즈에서 자동차를 물려받아서, 상속받아서, 자가용 클래스를 만들고, 자, 버스 클래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 택시 클래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탠즈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상속을 받을 때 일반화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체화는 인터페이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음료라는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고요. 자, 이 인터페이스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 클래스, 물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로 만드는 음료라는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이 인터페이스에서 정의한 메서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체화는 의존 관계, 조금 전 설명드렸던 의존 관계하고 상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반화 관계를 같이 합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일단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요. 자, 임플리먼트라고 또 나와야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이제 물려받을 때, 자, 이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자, 이게 인터페이스가 되고 인클래스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실체화 관계를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관계는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기능 모델링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스템이 제공할 기능, 자, 기능을 표현한 것을 기능 모델링이다. 자, 정적 모델링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시스템 내부의 구성 요소를 표현을 한 거고요. 동적 모델링은 시스템 내부 구성 요소, 자, 이런 클래스와 같은 이런 구성 요소가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는 과정, 자, 그리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동적 모델링 다이어그램에 시퀀스, 커뮤니케이션, 상태, 이런 다이어그램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